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초등학생 두 번째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리즈로 만들어 드리고 있죠. 앞에서는 초등 입학 시기 이미 학업 격차 벌어져 있다고요 라는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아래 설명이나 링크 누르시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요, 이미 1학년 때 학업 격차가 벌어져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학업 격차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어과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문해력, 그리고 책 읽는 태도들, 그리고 수학에서는 수감각, 그리고 생활 습관들, 이런 작은 차이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이틀 쌓이면서 1년, 2년이 쌓이고 12년이 쌓이면서 결국 아이들 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번에는요, 이 시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기는 학업 격차 시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초등학생 두 번째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3학년입니다. 이 3학년 시기에 두 번째 학업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초등 입학 시기 때 이미 가지고 있던 학업 격차가 1학년, 2학년이 되면서 점점 벌어지다가 3학년이 되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학 시기 때 이미 가지고 있다가 똑같다가 3학년 됐을 때 다시 벌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입학 시기 때 가졌던 둘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3학년 때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어 과목입니다. 국어 과목에서 이제 3학년이 되면서 무엇이 변하냐 하면요. 글의 길이 자체가 변하는데 1, 2학년은 그림책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글이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3학년부터는요. 줄글책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1, 2, 3학년에서 읽게 될 어떤 책들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1학년에서는 대략 이런 그림책 수준인 거죠. 그림이 크고 글자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몇 글자 되지 않는 것들을 그림으로 보충하면서 이 글자들을 배우고 책을 읽는 재미를 배우는 시기가 바로 초등 1학년이라고 한다면, 초등 2학년 시기는 글밥이 조금 늘어나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보다 확연히 늘어났죠. 그런데 2학년은 여전히 그림책 베이스입니다. 그림책이지만 이제 줄글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한글을 배우고 그림책을 읽고 2학년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3학년에서 읽게 될 문학책입니다. 아까 전 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가는 것은 양적인 조금의 변화라면 3학년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질적인 확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이게 3학년 1학기 수록책이거든요. 프린트를 주세요라고요. 물론 교과서에는 이 한 권의 책을 다 실지 않고 발췌를 해서 지금 이 세 권만큼의 극단적인 차이는 나지 않지만요. 그래도 굉장한 수준 차를 보이는데요. 제가 앞의 영상, 입학 시기에 이미 학업 격차가 있다라는 그 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해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 능력 부족하고 책 읽는 태도가 나빴던 애들은 이 책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책 수준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어 수업이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책의 수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질려버리면서 국어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생 두 번째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는 3학년 시기에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두 번째 과목은 역시 수학입니다. 수학에서는요, 3학년이 되면 이제 큰 수의 연산을 시작을 해요. 1, 2, 3학년 때는 덧셈도 뭐 한 자리, 그리고 두 자리 정도까지, 그 다음에 곱셈 한 자리 이제 겨우 배우죠. 2학기 때. 그런데 이제 3학년이 올라가면 큰 수 연산이 시작됩니다. 세 자리 수 더하기 뭐 두 자리 수라든지, 곱셈도 숫자가 커지고요. 거기다가 나눗셈까지 배웁니다. 그 다음에 분수, 소수까지 새로운 수와 연산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1학년, 2학년 시기가 1학년, 2학년 시기였다면 3학년에 점프, 한 단계 확 점프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산의 숫자가 커지고 그 다음에 나눗셈이 도입이 되고 또 분수와 소수라는 새로운 수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1, 2학년 때 자연수와 덧셈, 뺄셈, 곱셈의 기초 연산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 큰 수 연산을 도저히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산의 정확성, 속도 다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 관련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두 번째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는 바로 3학년의 사회과학이 그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사회라는 과목이 없죠. 통합,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물론 비슷한 사회과학 과목이지만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1, 2학년 때는요. 활동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배운다라기보다 사회적인 내용, 과학적인 내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지도도 그려보고 동물 마스크도 만들고 겨울잠 자는 놀이도 해보고 결국 사회와 과학이라는 지식을 음악, 미술, 체육, 놀이 등등으로 연결해서 활동하면서 재밌게 알아보는 느낌이라면 3학년부터는 활동 베이스가 아니라 학습 베이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3학년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1, 2학년 시기에는 그 지식을 정확하게 외우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활동만 하면 됐는데 요거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자꾸 주고 교과서 베이스의 수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수업의 방식이 확 어려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두 번째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는 3학년 시기에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네 번째 과목은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라는 과목이 새롭게 도입되죠. 학업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보면 막 영어를 잘 하는 저학년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요. 학교에 갔을 때 ABC도 전혀 모르고 영어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도 별로 없이 들어온 아이들도 수두룩한데요. 유튜브에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아이들도 보면서 저도 놀랐지만 실제로 저희 교실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작년에 2학년을 담임을 하면서 3학년에 새로운 영어라는 과목이 생기는데 혹시 영어 어떻게 공부 좀 해본 사람 있니? 라고 했을 때 여러 친구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한테 어떻게 했니? 라고 했더니 리딩서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리딩서 어떤 거 하고 있어? 한번 읽어볼래?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걸 읽느냐 하면은 북극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어휘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리더스처럼 픽션으로 문학을 재밌게 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교과서 베이스로 논픽션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읽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굉장한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3학년 영어 수업을 해보면요 정말 극단적으로 갈리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4, 5, 6학년 수준의 영어를 잘 하고 초등 3학년 교과서는 아기 걸음마 보듯이 쉽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각 단원의 핵심 문장 몇 개도 말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영어를 참 따라오기 힘들어하면서 학업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등학생 두 번째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는 마지막은요 3학년 시기에 아이들의 그 공부 습관에 따라서 학업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겠습니다. 1, 2학년 시기에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3학년 시기 되면 1, 2학년 때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해본 아이들 엄마표 공부든 학원이든 학습지든 어떻게든 공부를 좀 엄마가 놓지 않고 한 아이와 엄마가 신경 쓰지 않아서 완전히 방치된 아이 사이에 큰 격차가 벌어지고요. 또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시킨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 공부 습관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엄마가 아이의 공부 정서를 망치지 않아서요.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즐겁게 생각해서 공부에 참여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아는 것도 많고 하지만 엄마가 억지로 시키고 공부 정서를 완전 망가뜨려서 공부라고 하면 질색팔색하면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사이에 학업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두 번째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는 3학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설명드렸는데요. 국어는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지점 때문에 학업 격차가 크게 발생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의 연산과 분수, 소수, 나눗셈 등 연산, 수, 새로운 개념들이 그리고 더 어려운 것들이 쏟아지면서 학업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과학인데요. 1, 2학년 때 통합에서 배우던 사회과학은 결국 은미체랑 연결하면서 활동 중심으로 재밌게 배우는 게 중심이었다면 3, 4학년부터는 교과서 지식 중심으로 학습적인 측면의 접근이 이제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학업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였는데요. 3학년이 되어서 갑자기 나타나는 과목이다 보니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준 아이, 반대로 엄마가 영어에 크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 아이 사이에 큰 학업 격차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공부 습관이었는데요. 엄마가 봐준 아이와 엄마가 전혀 봐주지 않고 그냥 방치한 아이, 그 다음에 엄마가 봐준 아이 중에서도 엄마가 아이의 공부 정서를 망치지 않아서 공부에 좀 즐겁게 참여하고 수업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아이와 공부는 많이 시켰지만 좀 힘든 방식으로 학습적인 방식으로 해서 아이가 공부에 질려버려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참가하는 아이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이어서는요, 초등 1학년과 3학년에 나타나는 이 학업 격차 어떻게 미리 부모님께서 예방하고 가르쳐 주셔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게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